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순신학 개론 제19강 이순신의 애틋한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우선 이순신의 어머니 초계변씨와 이순신의 동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선이라는 것은 이순신의 어머니와 이순신이 체류했던 그 공간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순신의 어머니 초계변씨는 83세의 나이로 전라 좌수영 소재지 여수에서 아산으로 가는 뱃길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순신은 백의종군 중에 1597년 4월 13일 어머니를 시신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우선은 원래 이순신은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친도 한양에서 사시다가 아산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의 이주는 이순신이 약 15세 전후에서 이주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여수로 이제 가시는 것은 약 1593년 3월 달에서 약 5월 이 사이에 모친하고 가족들이 아산에서 여수로 이주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난중일기 기록으로 추정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은 전라 좌수영에서 번영을 두고 있다가 1593년 6월 21일 이제 해전을 하면서 주로 경상도 쪽으로 이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순신은 1593년 드디어 6월 달에 전라 좌수영을 한산도 두울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서는 모친을 이제 상봉하는 기회가 매우 줄어들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제 1593년 10월 9일 이순신은 한산도에 주둔하는 중에 삼도 수군 통지사로서 임명장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제 임명은 10월 9일자로, 8월 15일자로 되었지만 이순신이 임명장을 받은 시기는 10월 9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서는 더욱 이제 이순신과 어머니의 상봉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이제 1593년 10월 9일부터 1597년 2월 26일, 즉 이제 정유재란 그 시기에 한산도에서 한양으로 압송되는 시기, 2월 26일까지 이순신은 공식적으로 한산도 통제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바로 초대 3도 수군 통제사로서 재임 기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순신이 언제 어떻게 어머니를 만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모친의 효도를 바쳤는지에 대해서는 차츰 알아보기로 하고 실제로 이제 한산도 근무 중인 전라 좌도 수군 중에 교대차 여수를 방문했던 시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방이라 할 수 있어. 최전방 한산도 통제영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수군을 지휘하는 상황에서 여수를 방문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친을 일부러 만나기 위한 기회는 전혀 없었고요. 통제영의 한산도에 조선 수군이 전라 좌도 수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라 좌도 수군이 이제 어떤 본래의 번영은 이제 여수잖아요. 여수로 교대차 와서 휴식을 하고 또 다음 출전 준비를 하는 이렇게 해서 잠깐씩 이제 여수에 왔을 때 모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이제 1596년 윤 8월 12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전라도 내륙 전쟁 준비 검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검열 출발과 검열 후에 이제 만났던 그 기회가 바로 유일하게 이제 이순신이
모친을 만났던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이 시간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장에 있는 이순신이 어떻게 짬을 내서 어머니께 또 효도를 했는지, 즉 우리 이순신의 12대 교훈 중에 효자 A이란 그런 교훈이 있었잖아요. 바로 어떻게 효자 A를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보시는 오른쪽 제 배경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진은 여러분이 인터넷이라든지 쉽게 이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여수시청에서 제공했다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이 모친이 여수에서 거주했던 곳 있잖아요. 거기에 가시면 이 사진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수하고 이제 한산도 이렇게 이제 배편이죠. 당시에는 주로 항로는 이게 외로 가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이쪽 한산도에서 이렇게 어, 통영 끝단 쪽을 거쳐서 이런 쪽으로 노량을 거쳐서 주로 이쪽 여수 이렇게 이제 남해 유래에서 왕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수는 여수시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로 이제 여기 이제 마크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여수에서 이순신의 모친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수 여행 가신 분들은 이곳을 많이 방문했을 텐데 이순신 광장이라고 그러죠. 예, 이쪽에 이제 가시면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순신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만나고 애틋한 사랑을 바쳤는지를 한번 바쳤다는 표현보다도 효심을 바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난중일기를 보신 분들은 이순신이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사연들을 진중해서 일기에 담았는지를 수시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그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통계는 다소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한 기록을 난중일기에 약 90여일 기록을 해 둡니다. 난중일기를 살펴보면은. 그리고 또 편지를 썼다. 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은 이제 한산도에서 편지를 쓴 경우죠. 또 전라자도로 내려왔을 때 이제 모친께서 전라자도로 내려오기 전 아산에 계실 때 편지를 했던 그런 경우죠. 주로 13회. 또 뭐 명절이라든지 생일 때 이제 멀리 진중에 있으면서 선물을 보낸 기록이 한 4회. 또 직접 만나서 문안 드린 날이 약 50회 정도 됩니다. 이제 구구절절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난중일기를 읽으면은 바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것만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1593년 6월 12일 이 이순신의 나이 49세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순신은 지금 한산도에 있죠. 이미 이때는 이순신이 전라좌도 이제 수사로서 이제 그 영을 지인을 어, 실질적으로 그 번영을 한산도로 옮겼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때 한번 이 이순신이 일기에 기록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흰 머리카락 연암개를 뽑았다. 흰 머리카락인들 어떠랴마는 늙으신 어머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것 같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도 이제 이 나이가 드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 이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나이 40이 좀 넘으면 이제 흰머리가 좀씩 나잖아요. 그래서 새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씩 뽑기도 하는데 49세 되면은 예나 지금이나 흰머리 나는 건 거의 비쌀 거 아닙니까?
연화문계를 뽑았다. 저도 참 이 대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예, 부모님이 다 안 계시지만 지금 과연 이순신이 이 흰머리칼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 어머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볼까요? 1594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 이때는 이제 사실 이순신이 삼도수군 통제사로서 본격적으로 이 한산도 통제행에서 근무할 때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도수군 통제사를 맡고 있었지만 또 전라자도 또 사령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수에서 장기 출동 중인 그 군사들을 또 이 본래의 본영인 전라자도로 이끌고 온 경우도 있었죠. 그 교대차. 또 교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유명한 이제 그 아들의 그 어머니, 어, 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594년 1월 12일 여수 고읍내 웅천이죠. 어머니를 만나고 이제 작별할 때에 어머니가 이순신에게 한 이야기죠. 잘 까거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 치욕으로 잘못됐습니다. 치욕을 크게 씻어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1594년 1월 약 15일간 이제 여수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다음 그 이후로 이제 1594년 1월부터 1595년까지는 모친을 만났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들을 이순신은 수시로 한산도에서 여수로 이제 왕래하는 선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시로 이제 그 배편에 어머니하고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기에 이제 기록을 꼬박따박따박 써놓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소식은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절한 그 애틋한 그리움을 일기에 항상 기록을 해두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4일이 어머니 그 초계변 씨 생일이잖아요. 이때 보면 진중에서 어머님 생신을 맞아 홀로 바다에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6월에는 멋진 병원 소식에 흐느껴 울었다. 이순신이 눈물을 흘린 경우가 몇 번 있죠. 난중일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어머니와 관련된 이 어떤 그리움이라든지 또 어머니가 어떤 병환이 중이라든지 이런 데 참 많이 울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셋째 아들 면이 1597년에 이제 왜군들에게 이제 왜군들과 싸우다 사망을 하죠. 아산에서. 그 소식을 바로 안좌도 안편도라는 수군 기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안좌도로 밝혀졌죠. 예, 신안군 안좌도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전에. 뭐 다음 강의에 주 강의에서는 제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 또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 수사가 조선 수군과 왜군하고 이제 교전 중에 조선 수군이 이제 거의 몰살되는 그 소식을 백의종군식에 듣고 또 한탄을 하고 이제 흐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나이의 어떤 울음, 그 다음에 장군의 군인의 어떤 눈물이 언제 이런 분들이 언제 눈물을 흘려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어서 이순신의 그 3호고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595년 7월 20일입니다. 이때 역시 이제 한산도 통쟁에 있을 때죠. 오늘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신이다. 슬픈 마음이 들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예,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제 1596년 1월 1일, 1월 3일 초입니다. 이때는 아주 잠깐 왔다 이제 가지요. 여수를. 업무차 그때는 아마 들렸던 걸로 기록이 됩니다. 쉼에가 몹시 산란하여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만 해도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욱더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일기를 써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596년 윤 8월 달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 이제 8월 12일 날 바로 앞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찰사 이원익이 이제 통제형 검열차 이제 진으로 내려왔죠. 특히 당포에서 거제도 당포에서 이순신과 최찰사가 만나고 거기서 이제 이순신에게 전라도 내륙을 이제 검열하도록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노를 젓고 이제 요수로 와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어머니가 매우 아픈 그런 병환 중에 있었잖아요. 자, 저녁에 와서 이순신은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어머님 앞에 이르니 흰머리카락이 부스스하시고 기력이 떨어져 숨이 곧 끊을 듯해 보존하시기 어렵겠다. 곧 돌아가시겠다 이 말씀이죠. 눈물을 머금 고서 어머니를 붙들고 밤새도록 위안드리며 기쁘게 해 마음을 풀어드렸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다음 이제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90년 9월 27일 이 날이 이제 이순신이 전라도 내륙 검열을 40일 동안 마치고 다시 이제 여수로 돌아온 그날입니다. 이 날. 그래서 이 시기 약 9월 27일부터 10월 10일 이 기간이 이순신이 어머니 초계변 씨를 상봉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이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10월 10일 날 한산도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이제 전라도 내륙지방 전쟁 준비를 이제 순시하고 지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여수에 와서 다시 한산도로 가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 이순신은 거의 매일 이 어머니를 만나요. 네, 그래서 10월 7일 일찍이 수연을 베풀었다. 기뻤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꼭 짧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8일 날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님의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셨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10월 9일 내내 어머님을 모셨다. 내일 진으로 돌아갈 일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평안치 않은 얼굴빛이 많이 있으셨다. 자, 이제 마지막 10월 10일 날. 난 12시쯤 인사드리고 나왔다. 밤새 노지를 해서 제촉에 갔다. 이게 이제 10월 10일 날이 생전에 이순신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은 이제 1597년 한산도에서 2월 26일 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양으로 압송해 가고 4월 1일 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순천으로 가는 백의종군 이 길에서 4월 13일 날 모친이 여수에서 아산으로 이제 오는 그 배편에서 돌아가셨죠. 그 소식을 듣고 바닷가로 나가서 울부짖고 어머니를 상여에 이제 메고 아산으로 와서 거기서 장례를 다 치르지 못하고 다시 계속해서 이제 백의종군에 임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순신은 1596년 10월 10일 날 생전에 어머니를 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순신이 1596년 8월 10일 날 만나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순신은 통쟁에서 1596년 8월 달, 윤 8월 말고요. 8월 달에 어머니의 소식을 듣습니다. 예, 어머니 굉장히 유독하다. 그리고 어머니 그때 82세였죠. 어머니가 그 소식지에 한산되어 있는 이순신에게 죽기 전에 아들 얼굴 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아무리 이제 변방에 있는 지휘관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에 대한 그 효심, 애틋한 사랑,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 한 번 소원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순신은 특별하게 이제 지휘권상에 있는 이원익에게 이 사연을 적어서 휴가를 요청합니다. 예, 휴가를 요청해. 근데 이원익은 그 구구절절한 가슴 아픈 이순신의 편지를 받고도 어렵다, 불가하다. 이렇게 이 통보를 하지요. 여기서 이 두 분의 어떤 그 관계, 공인으로서의 어떤 자세, 또 아들로서의 어떤 자세,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원익의 어떤 그 인간미, 이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순신이 이 편지를 통보를 이원익에게 받고 그 한 달 후에 어떻게 되죠? 바로 최찰사 이원익이 한산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순신에게 명을 내려서 전라도 변방의 전쟁 준비를 해라. 살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기회에 모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철사 이원익이 이순신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겸사겸사 전라도 변방을 순찰했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죠. 그 긴 시간을 40여 일간을. 물론 이제 당시에 최철 경제사 이순신이 한산도를 비우는 시간에도 다음 어떤 그 서해를 가진 어떤 수사가 그 역할을 대신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적이 이제 조만간에 쳐들어올 거라는 그런 이 첩보나 정보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에게 삼도 수군 통제서 자격으로 아직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전라도 변방을 이제 순찰을 검열을 시킨 거죠. 이 기회에 이순신이 바로 어머니를 만났다. 출발할 때하고 이제 검열 끝나고 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의 핵심 이제 강의 내용인데 이보다는 더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순신의 그 애틋한 편지 내용을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박정평 선생님의 그 난중일기 이 기록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최철사 이원익 공에게 올리는 편지. 자, 엎드려 올립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일에는 형세가 있고 정에는 더할 수 없이 급한 형편도 있습니다. 더할 수 없이 정으로 인해 그칠 수 없는 일을 만났기에 형세상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한 의리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버이를 위한 사적인 행동으로 나라에 대한 의리를 굽혔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공인으로서 청원휴가를 올린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서두에 이 내용을 최찰사에게 쓰죠. 자, 모는 이순신입니다. 저는 늙은 어머님이 계십니다. 올해 81세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초기에 모두들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운 좋게도 구차히 몸이라도 보존하고자 마침내 온 가족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순천 땅에 임시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수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때는 어머님과 아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만도 영광으로 여겼고 하는 것은 계획할 틈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생략하고요. 비록 저는 못나고 어리석은 재주로 외람되어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에 할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책임이 있어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갓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 더하며 우러를 뿐 자식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나긴 사목. 어버이는 자식이 아침에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나 문 밖에서 서서 자식이 돌아오는지 어떤지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어머님을 뵙지 못한 지 3년이나 되오니 어떻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3년이라는 것은 장기간 못 봤다는 건데 가끔 이제 틈틈이 한 번씩 교대차 가면서 뵙긴 뵙습니다. 최근에 집안의 심부름꾼이 왔습니다. 이제 한산도에 계시면서 수시로 이제 전화로 전화가 아니죠. 배편으로 어머니 소식을 들었잖아요. 자, 어머니께서 다른 사람을 시켜 편지를 써서 보내셨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놓친 내가 쓰신 거예요. 다른 사람 말로 구두로 하고 다른 사람 편지를 썼겠죠. 편지에 말하기를 늙은 병이 날로 깊어지니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느냐. 죽기 전에 내 얼굴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 하셨습니다. 아, 다른 사람이 들어도 펑펑 눈물을 흘릴 이야기인데 하물며 그 어머니의 자식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은 뒤부터는 마음이 어지러워 해야 할 일에 관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인간 이순신의 척의 변씨의 아들 이순신의 솔직한 표현이죠. 오늘은 또한 해가 서산에 기운다. 만약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비극을 당하게 되면 이는 제가 또다시 불효를 저지르는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또한 황천에 가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겨울에 가서 뵙지 못하면 봄철의 방어 준비가 또한 급하기에 결코 진을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어머니 문의에 보답하려는 저희 아주 작은 정성을 합학해서 제찰사 이원익입니다. 높임말이죠. 합학해서 살펴주시면 다행이겠습니다. 며칠 동안 휴가를 주시면 배를 타고 가서 어머님을 한번 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늙으신 어머니 마음이 조금은 위로가 될 듯 합니다. 여러분, 이 이순신의 편지 접하신 분이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또 많이 이게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존경하는 박정평 선생님의 일기에 이렇게 따박따박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최찰사 이혼이 그 답장이 또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불가피하게 최찰사도 여기에 대해서는 허락을 못하겠다는 그런 공인의 입장을 전달한 내용이 짤막하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찰사 이혼이 답장입니다. 지극한 정이 일어나는 것은 그대나 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신 편지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의리와 관계된 것인 까닭에 감히 경솔히 임금님께 보고하고 결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최철사 이원익이 이순신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이순신 제가 쓴 책입니다만은 여기에 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제 이순신의 애틋한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모 없는 자식 없지 않습니까?
네, 이 기회에 한번 네, 이 강의를 들으신 젊은 학생들이나 또 애독자 여러분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